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건은 삐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삐안보다 시안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요, 이번 건은 확실히 삐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안이 더 나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건은 삐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라고. 맞다고요.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뭐? 아,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성격 문제 있어? 다른 사람이 좀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뭐라고요? 지금 성격이라고 하셨어요? 저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야 당연히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이런저런 갈등도 자연스레 줄어들 테니까요. 제 상상처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낸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영화 해리포터 속 호그와트 신입생들은 처음 입학하게 되면 마법의 분류모자를 통해 기숙사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마법의 분류모자는 기숙사별로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끼리 분류하는데, 같은 기숙사 학생들끼리는 서로 긴 말하지 않아도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거나 오히려 너무 비슷해서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영화 다이버전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영화 속에서 인류는 성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5개의 분파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후 구성원들은 각 분파마다의 일률적인 행동 양식을 갖추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실제로 해리포터 속 마법의 분류모자나 다이버전트의 성향 테스트처럼 인간의 성격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데 재미를 느끼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먼 과거의 사람들도 지금처럼 성격을 유형별로 나누곤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과연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인간의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 빅5,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애니어그램, 다면적 인성검사 MMPI 등 현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격 유형 검사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검사는 바로 MBTI.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남성이 지배적이었던 산업계에도 여성들이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작가였던 캐서린 쿡 브릭스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들이 적합한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MBTI를 만들게 되죠. 개발된 지도 무려 8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유일한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래나 저래나 MBTI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할 때에도 딱 맞는 주제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MBTI도 이것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MBTI가 지금처럼 지멋대로 까불기 전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성격을 판단했던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혈액형이죠.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는 이 엉터리 이론은 일본에서 흘러들어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선보였는데요. 1937년 한 신문에서는 무려 혈액형에 따른 성질 판단법이라는 주제로 연재가 되기도 했었죠. 현재는 MBTI가 등장하면서 엉터리 사이비 과학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이거 참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다음으로 싸움 잘하는 애 옆에서 깐죽거리는 애가 있는 것처럼 혈액형 옆에는 항상 별자리가 있었는데요. 보통 별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황도 12궁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띠와 숫자가 같다 보니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여겨지죠. 물론 이 별자리 성격설도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이지만, 우리가 혈액형 성격설을 믿었던 것처럼 서양에서는 별자리 성격설이 대세였다고 해요. 여전히 중국에서는 혈액형이 뭐냐는 질문보다 별자리가 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별자리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 밖에도 좀 특이하게 성격이 체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도 존재해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사상의학에서 사람의 체질을 구분지을 때 일컫는 말인데요. 각 체질별로 성격뿐만이 아니라 외모, 음성, 신체 부위까지도 기준을 나눴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각 체질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면 태양인은 활달하고, 소양인은 용감하고, 태음인은 성취지향적이고, 소음인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다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사실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재마보다
훨씬 오래전에 체질에 따라 성격을 분류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액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체액설은 무려 1500년 동안 의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혈질도 이때 처음 나왔다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는 체액을 각각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혈액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질병을 다혈질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야, 저 새끼 아주 혈액이 넘쳐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다양한 기준으로 각자의 성격 유형을 나누곤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건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쉽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MBTI에 열광하고 혈액형을 맹신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르는 편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심지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만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도요. 이때 성격 유형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죠. 또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잠깐 앞서 등장했던 영화 다이버전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영화의 주인공은 성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그 어떠한 분파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사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이 그 어디를 택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는 분파를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아니, 뜬금없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격 유형을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건 좋지만 그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 유형에 몰입해서 나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에 나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모습도 나고 저런 모습도 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팀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바쁘신 거 아니죠? 대표님이 심할서를 쓰라고 하셔가지고요.